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체 시장의 모습을 한번 오랜만에 차트 분석 겸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하나만 콕 집어서 어떤 상태이고, 또 사실 그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 그 양반이 지금 노리는 것,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왜 이렇게 열광해 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 그렇게 폭등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지금 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까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지금 차트입니다. 어제 아까 제가 1부에서도 언급을 살짝 했지만 2부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고점을 빵 뚫고 올라버렸죠. 어제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을 어제 보여줬고요. 이건 주봉이네요. 죄송합니다. 일봉으로 보면 갭으로 빵 떠버렸죠. 역시 지금 전고점이 여기인데 전고점을 빵 떠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는 전고점을 쌍봉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떠버리게 되면 어떻게 봅니까? 이때부터는 거래량도 같이 받쳐주게 되니까 상승이다 해가지고 프로그램 어떤 매매가 막 들어오고 사람들도 들어오고 해서 진짜 상승이다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 하루 동안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는데 파란색으로 나온 거 보니까 열심히 판 사람이 조금 더 많았나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어제 엔비디아의 그 하루 동안 그 변화를 보면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고 장 시작과 동시에 빵 선물부터 떠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별 큰 변화가 없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죠.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오르락내리하다 약간 떨어져서 갔지만 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이제 불트랩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불트랩은 황소의 덫인데 말 그대로 어떤 그 차트를 기술적 분석했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전고점을 딱 넘게 돼서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동안 확신을 못 하던 사람들도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부터는 엔비디아는 거칠 게 없다. 위로 차트는 더 날아갈 수밖에 없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들 안 사던 사람들도 여기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 그렇게 많이 파는데도 그만큼 계속 사줬으니까 여기서 유지가 된 거죠. 거래량과의 모습을 보면. 하지만 이 불트랩은 최근 1, 2년 사이에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쇼커버링이 작년 4월부터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면서 또 하루짜리 단기 옵션, 초단기 옵션까지 굉장히 시장에서 성행하게 되면서 차트의 안정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평소보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시장에서 10년 동안 보아왔던 모습보다 비정상이 아브노말이 노말이 된 그런 특이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1, 2년은 이런 거에 예전처럼 예전에 내가 교과서에서 차트에서 내가 주식 좀 오래 한 사람인데 배웠는데 이럴 땐 무조건 이건 상승이고 이제 이거는 날아가게 돼 있어 하면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해야지 하고 이렇게, 아니면 뭐 분할 매수 하던 사람도 여기서 몰빵, 나머지 몰빵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불트랩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간 경우가 최근 1, 2년만 봐도 아주 많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비트코인도 제가 한번 살짝 봤었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자. 거시적인 상황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채 한도, 그 다음에 일본 우에다의 어떤 움직임이 7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부채 한도도 지금 만약에 오늘 내일 지금 뭐 좋게 해결이 나면 좋겠지만 거의 이제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잘 안 되면 7월 말까지 2달 더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또 그 2달 동안 어떤 그 상업용 부동산이나 지금 은행권 문제는 완전하게 지금 안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 지역은행 그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그 예금들도 안정은 됐지만
부실한 은행들에서 예금 인출은 계속 조금씩 더 이루어지면서 큰 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그리고 재택근무 근무 형태와 더불어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미국에서 거기에 관한 대출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터질 확률은 해마다 조금씩 달마다 매달 이제 더 높아지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석 달 동안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엔비디아 AI가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기관들은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8월 달에 중국이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경제 통화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축통화라고 하면 창피하지만 공용 화폐로서 위안화하고 이제 뭐 러시아 루블하고 좀 해가지고 사실 위안화겠죠.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무역 결제에 쓰는 자기들만의 지역 화폐 통화권, 지역사랑 상품권도 아니고 그런 걸로 이제 쓰겠다가 나올 때 8월달 브릭스 회의에서 이제 공식으로 전 세계에 표방을 하고 나올 텐데 그때 정말로 이 G7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그거를 유야무야 해가지고 별 충격 없이 넘어가느냐 언론 플레이를 잘 하면서 마치 그 작년에 러시아를 6월달에 6월 26일인가 있었던 G7 회의에서 전 세계 그 금 선물 시장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디커플링 했을 때 그 많은 그 금 수요 공급자인 그 러시아가 여기서 빠지게 되면 전 세계 금 시장에 어떤 충격이 와서 유동성에 충격이 와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금이 주목받고 올라가면 달러한테 안 좋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 이제 언론 플레이 잘하고 G7이 협조하고 상품 선물 거래소가 이제 자기들 맘대로 좌지우지 해가지고 사람들은 잘 모르고 넘어갔죠. 그게 작년 6월이었는데 그래 봤자 결국은 거기에서 넉 달, 5달 지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아무래도 금이야. 그 당시 이제 미국 경제 잘 나간다. 11월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돌아가는 꼴 보니까 금이야. 기축통화 이제 사람들이 화폐전자라는 걸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금 차트와 은 차트에서 살펴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작년 6월 달에 G7의 어떤 협조가 있고 상품 선물 시장에서 조작을 했지만 내려갔다 다시 회복해 버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뭔 얘기하다 또 옆으로 새겠습니까 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8월 달에 그 중국이 얼마나 멋있게 전 세계에 발표를 하면서 달러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을 줄 거냐 아니면 그거를 G7이 그 전까지 중국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침 그 중국의 반도체를 어떤 그 뭐 우린 세탁기나 냉장고나 이런 저기 일반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범용 반도체까지 아예 그냥 생산을 못하게 하려면은 거기 들어가는 제조 장비, 식각 장비부터 해서 그거를 이제 아주 막아버리면 되는 건데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거 주로 하는 게 지금 뭡니까? 미국에도 있지만 또 얘기 또 길어지네. 참 할까 말까? 미국에도 있지만 그 네덜란드에도 ASML 있고 또 일본에 또 많이 있죠. 그 세계 3대 국가인데 그것이 지금 그런 것까지 수출 제한을 하겠다. 뭐 우리 한참 그 소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거 수출 제한 일본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걸 중국에도 하겠다라는 걸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7월입니다. 딱 날짜를 맞췄잖아요. 8월 그 브릭스 하기 전에 지금 그거를 중국을 최대한 중국이 전 세계에 달러 패권을 위협하면서 브릭스에서 우리가 이걸 쓰겠어 위안화를 하고 들고 나올 때 전에 이미 중국 경제는 폭망이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먼저 야 니네 정말 앞으로 힘들겠다 하는데 우리가 위안화 쓸래 하고 나와봤자 그 당시 위안화 환율이 난리가 나고 지금 중국 경제도 확실히 저기 디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제는 첨단 반도체뿐이 아니라 일반 반도체부터 해서 모든 것들 다 이제 중국은 큰일 났다. 그런 분위기 만들어 버리면은 아무리 거기서 동네 잔치하겠다고 현수막 걸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오죠. 아이고 저 집 어떻게 하고 걱정만 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제정세가 가는 거기 때문에 8월까지는 지켜보자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이때
뻥 띄워놓고 이거 이만큼 판 겁니다. 자기들도 엔비디아 좋은 거 알지만 정고점 넘었지만 이걸로 지금 띄워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이게 불트랩이에요. 황소의 덫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기들은 몇 달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재미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8월 이후에도 계속 이제 시장이 침체가 안 되고 잘 간다 하면 자기들도 그땐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은 넘긴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이 맞든 틀리든 그래도 한두 달, 두세 달은 지금 기다릴 때인 것 같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볼린저 밴드도 봤었죠. 예. 볼린저 밴드 상에서 이렇게 찍고 위로 나가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다시 볼린저 밴드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차트들 변화 보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들어오려면 얘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볼린저 밴드에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갔다 다시 이 가격 회복하려면 시간이 지금 대충 그려봐도 7월 말이네. 그렇죠? 2달 이상 더 걸린다는 건데 뭐대로 지금 들어가요. 엔비디아 좋은 거 알았으면 이 볼린저 밴드 딱 들어갔다 다시 여기 회복할 때 그때 들어가지든가요. 지금 들어갔다 괜히 물리지 말고요. 예? 기다려 보시란 거죠. 그러지 않고 아니야 안 들어갈래. 나는 저기 이 가격을 유지할 테니까 볼린저 밴드 네가 알아서 저기 이동평균선 끌고 막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맞춰와 하더라도 횡보할 거예요. 요거 맞춘이라고. 그것도 2달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 없는데 왜 이때 다 들어갑니까? 포모죠. 포모. 일부에서 다뤘지만 그 포모가 근데 포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식은 제가 감히 뭐 주식 고수가 하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살아서 시장에 있는 저기 늙은이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을 고백을 하자면 돈이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얽매이게 하면 그 경제적인 자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은 연예인이 되고 프로야구 선수가 돼도요. 돈이 내 마음을 흔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안 들어가게만 되면 나중에 이 기회를 놓쳐서 얼마나 속이 짤까.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잘까. 그것 때문에 돈 번 사람들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게 무서워서 지금 들어가는 그 포모는요. 그거는 저기 뭐 재테크고 뭐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한 번씩은 그거는 빨리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제가 실수했다는 거죠. 그만큼. 죄송합니다. 또 괜히 또 개똥 철학씨. 에휴.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봐도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거래량을 주봉으로 봤었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차트를 이제 제가 차트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맨날 후행적으로 제 거시적인 흐름이 거시경제적 판단이 맞았나 하고 후행적으로 검토하고 검산할 때 이렇게 그런 걸로 보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온 것도 보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충격파가 끝나고 조정파가 온 것 같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주 흔하게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보는 경우인데 결국 이게 5파인 줄 알았더니 3파이고 4파가 오고 5파가 3파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번 더 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많은 일이더라. 근데 지금 여기서 위로 더 차트는 올라갔지만 종가는 올라갔죠. 주봉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런 다이버전스 현상이 생기고 있다. 즉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부터 쭉 떨어집니다. 3월 초부터 AI 어마어마하게 띄우면서 빵빵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뭡니까? 계속 올라온 사람한테 팔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물론 기관들이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들어가서 그 사람들 기다리지 말자고요. 충분히 예. 두세 달 저기 뚜껑 열어보고 여름 끝날 때까지 이 여름 좀 물난리 나고 뭐 저기 덥고 하겠지만 또 사람 사는 거니까 어디 수박 하나 저기 들고 가서 애들하고 또 계곡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휴가 다 끝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엔비디아 들어갈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히 지금 그 포모나 그 돈이 내 마음을 휘어잡게 만들지는 마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영상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겠네. 제가 절대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투자를 권하는 방송 아니고요. 제 자신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오해가 생길 뻔했네요.
제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의 다 인생은 다르고 투자의 결과도 다르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구나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판단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조지표에 여기 RSI 보시나요? RSI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82입니다. RSI는 30에서 70 보고 70 넘으면 과매수로 보죠. 그럼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가 파는 때죠. 들고 있는 사람. 82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굳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저만요. 예. 그 얘기고요. 차트는 대충 이렇게 보고요. 이제 진짜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제가 뭘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그 엔비디아는 지금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진짜 AI 승자는 엔비디아다. 예, 그때 얘기를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도 있지만 모두가 AI에 지금 그 시장에 불을 붙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죠. 사실 알고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깃허브라는 데서 아시죠? 좀 IT 아시는 젊은 분들은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AI를 모두가 거기다가 다 공개를 해서 엔지니어들이 올려놓고 기술자들이 서로 간에 모든 기술을 공개를 하면서 서로 공정하게 이렇게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든 세상을 지배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고 그런 양심적이고 기술적인 거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 최고 기업 비밀로만 꽁꽁 숨기고 개발해왔던 애들이 누굽니까? 빅테크 애들이에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끼리 10년 동안 이렇게 낑낑 나중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사적 욕심에 일반적인 과학자 엔지니어 분들은 AI는 그만큼 위험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AI 오픈 소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뭐 위키피디아처럼 서로 간에 수정하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공유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그래서 오픈 AI 이름도 그래서 처음에 오픈 AI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오픈 AI가 아니라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 아주 자기들만 돈 벌겠다는 식으로 클로즈드 AI로 베타 테스터처럼 돌아가는 그 꼴을 보고 일론 머스크는 이건 아니다 하고 뛰쳐나왔다고 자기 스스로 멋있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다가 아니고 일론도 이제 사실은 그때 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좋게 포장하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옆으로 새니까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결국 돈 버는 건 이 AI 체계를 지금 대규모 뭐라고 합니까? 거대 그 AI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시놉시스 같이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 인간의 두뇌처럼.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자기들이 AI를 하겠다 하고 모두가 나왔을 때 무조건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뭡니까? 하우스 재료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의 독점적인 AI의 칩 아니에요, 칩. 그러죠? 그게 뭐 어마어마 비싸잖아요. 중형차 한 대 값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만 개씩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논하는 건 엔비디아죠. 지금 AI끼리 경쟁해서 결국에는 개나 소나 하겠다고 다 나오지만 거기에서 옥석이 가려지고 최후의 챔피언이 가려질 겁니다. 토너먼트 해가지고. 그러죠? 1, 2등만 살아남겠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죽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거를 참가비로 다 사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 버는 건 AI 엔비디아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제일 이렇게 각광을 받고 빵 뜨고 시총이 늘어나고 S&P 전체를 견인해 나갈 정도로 지금 큰 건데 엔비디아에도 사실은 나름 애로사항이 있다. 뭐가 애로사항이냐? 첫 번째 이겁니다. 빅테크들이 언제까지나 엔비디아의 AI를 인공지능을 계속 사줄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얘네들 다 지금 그 팹리스로 최신 첨단 반도체 다 설계하고 새로운 CPU 다 만들 그 애플 맥북 같은 데 들어가는 M1이나 뭐 그런 칩들 보면 다 그런 기술력이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 그러면 인공지능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게 사실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구글도 해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해오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 플랫폼이 됐지만 걔네도 해오고 아마존도 다 해오던 거예요. 해오던 건데 아직은 내놔봤자 그렇게 돈 벌 롤모델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연구만 계속 R&D로서 지금 돈만 투자해서 돈 먹는 하마가 돼서 연구만 해오던 건데 오픈 AI가 그 뒤에 후원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점색 시장을 언제까지 우리가 2인자로 지금 한번 잡아먹겠어고 먼저 설익은 거를 밖에다가 잘 포장해서 터뜨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의 그 CEO인 샘 알트먼이 같은 엔지니어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아유, 제가 락커에 비유를 했었죠. 언더그라운드 락커에 락 스피릿을 저버린 저기 그 SM에 들어가서 저기 댄스 가수 하는 저 새끼하고 욕 먹는 거죠. 실제 지금 보면 모든 저기 그 AI가 막 이런 걸 대체할 거다, 이런 걸 대체할 거다. 지금 우리가 그 맥도날드 가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뭐 주세요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다 받아서 주문받는데 그거 AI가 다 그 해가지고 말 맞는 대답으로 그런 거는 AI가 지금 다 사실은 AI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샘 알트만이랑 걔네들이 먼저 내놔가지고 사람들 일자리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죠? 근데 거기다가 뭐 물어보시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두리뭉실한 대답 내놓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정말 정확한 대답 요구하면 개판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최후의 오크라는 사람이 쓴 지금 연재하고 있는 소설 야차여우에 대해서 알려줘. 완전 가짜뉴스 10개씩 나오더라고요. 구글 바드고 뭐 챗빙이든 다 똑같습니다. 개판이에요. 근데 그 뭐 그 환상이라고 하죠. AI 환상.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 스스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한 그런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맥도날드 주문처럼 모든 거에서 다 지금 회계, 그것도 통계 내는 거, 특히 회계나 통계 뭐 그런 거에서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조금 머리 써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단순 노동 중에 하나죠. 그거 지금 다 지금 바꾸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써서 인건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다 선전. 그런 거는 우리가 AI 10년 동안 연구 안 했어도 우리 회사에도 얼마든지 그거 저기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 지금 저기 뭐 날마다 와서 이거 점검하고 하는 사람들 다 AI로 바꾸겠습니다. 뭐 접대하는 사람들 AI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효율성이 좋아질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 때 1분기 전부 다 AI 말 안 하는 애들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다 주가도 사실은 그래? 그러면 앞으로 니네 잘 되겠는데? 그래서 주가 뜬 애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 지금 AI로 돈 번 거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MS에서 지금 유료화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지만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코 묻은 돈 조금씩 벌기 시작한 거죠. 순전히 이것도 그러니까 미래 가치만 보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돈 버는 엔비디아죠. 왜냐하면 칩을 팔아가지고 지금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빅테크가 언제까지 엔비디아 칩을 다 사줄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빅테크나 이런 AI를 하는 그 대규모로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애들이 계속해서 그만한 칩을 더 사줄 거다.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그걸 다 반영해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러죠? 맞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빅테크는 이미 10년 전부터 자기들이 엔비디아 인공지능을 연구해 왔는데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칩을 자기들이 연구를 안 했겠어요?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최고로 좋으니까 쓰는 거지만 자기들 걸로 안 바꾸겠어요? 바꿉니다. 이 기사 보십시오.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개발했는데 이르면 내년 초 완료. 6개월 뒤면 쓴다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들은 앞으로 AI를 계속 먹고 살려면 언제까지 엔비디아 비싸게 사줄 거예요. 자기네 자체 칩을 개발하는 능력을 있고 이미 개발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주는 애들이 누굽니까? 돈 안 아끼고 빅테크들이잖아요. 걔네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 가장 큰 시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그거 생각해야 돼요. 즉 엔비디아 지금 노가 나는 건 앞으로 6개월이 다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만큼 노가 아니 나겠죠. AI 시장이 커지니까. 하지만 한 번쯤 주가에 여기서는 한번 거품 빠졌다 가야겠는데 그럴 때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마존, 구글 전부 다 지금 자체 AI 칩 개발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개발 시작하겠다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AI 구동에 필요한 칩 부족 사태 지금 그래서 한없이 엔비디아 칩이 올라갔죠. 가격이. 그리고 그 비싼 걸 사와야 되는 그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거다.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장악하고 있는 GPU 독점 체제도 그럼 깨지게 될 거다.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뀔 거다. 이르면 내년 초랍니다. 실제 이 기사는 언제 나왔냐면 5월 5일 날 나왔습니다. 어린이날. 뭐냐? MS에서 지금 만든 그 AI 전용 반도체 칩 아테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 지금 이미 MS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내부에서는 자기들 AI 이거 지금 아테나 칩으로 지금 써가지고 GPT-4 챗 GPT 성능 테스트 중입니다. 이미. 예. 그래가지고 오픈 AI 지금 챗 GPT 서비스 상용화 하는데 엔비디아 칩이 3만 개 이상 소비해야 된답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이제 H100 같은 거는 한 대에 지금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중형차 한 대 값이죠. 그렇게 비싼데 그거를 몇만 개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요것도 수명이 있고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엔비디아 거 사주겠어요. 빅테크가 미쳤다고? 그 전부터 자기들도 AI 10년 동안 연구해 오면서 칩도 다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에 아테나 칩을 개발을 했어요. 아직은 자기들이 엔비디아 거 쓰고 있지만 내년 초 로드맵이 이미 나왔습니다. 내년 초에 자기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광범위하게 자기들 칩을 쓸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메타도 저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배가 고프네. 죄송합니다.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폭등을 한 이유가 뭡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의 그 매출이 좋았지만 그래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가장 재미를 봤던 건 PC에서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팔면서 재미를 봤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인플레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게임용 컴퓨터에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어요.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고 거의 뭐 30% 이상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 카드를 PC 이용자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매출은 어디서 다 나왔냐? 그렇죠. AI 하겠다고 전부 다 엔비디아 거 막 우리한테 팔어. 야, 지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사방에서 달라고 난리야. 우리한테 팔어. 웃돈 줄게 막 그러면서 지금 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매출이 봤을 때 다른 매출에서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전체 경제가 안 좋아지고 반도체 수요는 지금 많이 줄는 게 사실이니까요. 오직 AI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 시장만 짱짱할 뿐이지 다른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는 경기가 인플레가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냉장고,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 이런 에어컨 이런 거 다 조금 예전보다 안 사잖아요. 옛날 거 그대로 막 고쳐서 쓰느라고. 그래서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남아 도는 거죠. 반도체 시장에서. 근데 오직 이제 엔비디아는 AI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어제 그렇게 폭등한 이유는 뭡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때도 제발 니네 라인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그 엔비디아 칩을 AI 칩을 우리한테만 팔어 하고 미리 예약 걸어둔 애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 보고 빵 뜬 거예요. 맞죠? 빵 뜬 거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주가는 먼저 앞서가니까요. 2분기 거 보고 빵 뜬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앞으로 3분기, 4분기 가면서 점점 더 가장 큰 고객인 빅테크는 자기들 자체 칩으로 자꾸 돌리려고 이미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까지는 계속 올라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부터는 자기네 칩 쓸 거로 이미 로드맵이 나왔고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페이스북, 메타 한번 봅시다. 메타 플랫폼도 메타 지금 최저점 찍은 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폭등을 했죠. 근데 이제 메타 전체 매출이 좋아져서 절대 폭등한 건 아니죠. 알고 계시죠? 예. 메타버스는 지금 개작살 났습니다. 그걸 알고 지금 주커버그도 언제부턴가는 나와가지고 메타버스 얘기는 잘 안 하고 AI 회사 이제 메타라는 이름 말고 AI라고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또 사명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무엇보다도 메타는 구조조정을 작년부터 계속 사람들 자르고 몸집 자르고 돈 안 되는 부서 다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제일 높게 평가받아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AI를 갑자기 AI 회사인 쪽도 말을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말 바꾼 것도 아니죠.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했고 또 AI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온 겁니다. 메타도 실제로 오래도록 구글이나 빅테크들은 다 AI 연구 안 해온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도 얼마 전에 뭘 공개를 했나요? 자체 우리도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인공지능이 다 모든 거를 관할을 하게 효율성을 높이게 할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과 동영상 처리 작업을 지원하는 자체 설계 반도체 칩이 우리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번에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미 얘네들도 몇 년 전부터 다 이런 거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불을 붙인 거죠. 챗 GPT 내놓으면서. 그래서 AI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 거를 자기들이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들 사실 그 인공지능 요거 지금 칩은 우리도 개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공개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공개 안 하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메타는 지난 수년 동안 AI와 메타버스에 이미 집중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는 생산하겠다. 메타는 곧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그 칩을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칩을 어디서? TSMC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대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최첨 거기에는 조금 떨어지지만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왜 대체할 수 있는지도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대체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좀 이따 뒤에 또 기사가 나올 건데요. 그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가장 많이 썼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그런 인해 전술처럼 그게 너무 낭비가 심하고 너무 비용이 심하다 해가지고 이미 약 2년 전부터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칩으로 더 적은 숫자의 그 칩을 써도 인공지능에 좋은 효과가 나도록 그런 라인으로 이미 연구 방향은 옮겨갔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가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 더 시장이 지금같이 화랑일 것 같지만 어쩌면 지금 엔비디아가 최고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차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변동성도 있고 거시경제적인 어떤 지금 저 남쪽에서 태풍이 8월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밑에서 소멸됐다 하면 그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 양반이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걱정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중국 시장입니다. 엔비디아 CEO가 얼마 전에 지금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칩스라는 그 법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규제하고 있고 얼마 전에 G7에서는 앞으로 아주 그냥 중국이 울면서 나 이제 반도체 손도 안 댈 거야 할 정도로 그때까지 그냥 아주 죽여놓자 하고 지금 G7에서 합의를 봤죠. 엔비디아가 여기 CEO가 젠슨 황이 아주 극렬하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신랄하게. 왜 비판을 했냐? 자기 밥그릇하고 연결된 거라서 그래요. 왜 밥그릇하고 연결됐냐면 중국은 대체 불가 시장이다. 절대 중국 밖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리 선진국들이 해봤자 중국한테 이렇게 칩을 첨단 칩이 안 들어가게 막으면
중국이 오히려 그걸 자극이 되어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만들 거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죠. 지금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안 하고 놔두면 중국은 더 빨리 반도체 강국이 되면서 미국을 넘볼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미국을 다시 넘보게 되더라도 지금 규제에서 시간을 늦춰놓는 게 낫죠. 뻔한 얘기인데 이런 뻔한 얘기를 아주 볼멘 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젠슨왕도 지금 속으로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자고 우려하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걱정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요겁니다. 미국이 사실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하는 이유가 이제 명분상이 중국의 핵무기, 군사무기하고 인공지능 개발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요. 그 실제 영향이 근데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의 그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막고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하위 호환 모델인 거를 H800, 이제 원래는 A100, H100 이게 최첨단 인공지능 GPU인데 거기에다가 H를 붙여가지고 H100이 아니라 H800, A800 그 중국 전용 수출에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걸 만들어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아쉬우 거의 독점 공급자니까 중국이 굉장히 비싸게 지금 팔아먹고 있죠. 중국 애들이 팔자 좋아한다면서요. 숫자를. 그러니까 800이라고 붙인 거예요. 100이 아니라 A800, H800 해가지고. 근데 속도는 좀 10에서 30% 정도 느린데 가격은 2배예요. 아주 비싸게 중국에 팔아먹는 거죠. 근데 중국은 충분히 이걸로도 만족하면서 비싸게 주더라도 삽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뭐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걸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계산보다는 AI 대규모 언어 모델은 데이터의 양이 더 중요해요. 데이터의 양이. 지금 그 뭐 챗 GPT도 지금 해가지고 은근슬쩍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나 데이터 말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뭐 공짜로 우리는 베타 테스터로 공짜로 챗 GPT 인공지능 쓸 수 있다니까 우리가 공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많은 데이터 다 돈 주고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은근슬쩍 전 세계에 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거 지금 다 공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들은 뭐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지만 회사에서 쓰게 되면 회사의 기밀 그 정보 보안까지 다 얘네들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각 회사에서 챗 GPT 전부 못 쓰게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삼성 아니에요. 삼성 직원들 지금 챗 GPT 못 씁니다. 회사 안에서. 그런 회사들 많아요 지금. 근데 그 데이터의 양이 중요한데 중국은 뭐 공산당이 밀어주잖아요. 전부 다 뭐 개인정보 그런 거 없죠. 그냥 다 쓰라고 갖다 주게 되니까 뭐 이런 조금 떨어지는 칩을 미국한테서 사와도 중국에서 워낙 데이터의 양을 많이 국가에서 밀어주니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속도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결국은 아무리 저기 중국 기술을 억누르려 해도 얼마 못 갈 거다. 그리고 뭐 학습 시간이 길고 비용도 2배로 늘어나지만 중국 대기업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AI 연구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학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저기 비싼 그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AI 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가 또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AI를 학습시킬까 하면서 대규모 시스템을 줄이는 쪽으로 이미 여러 이렇게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씩 하나씩 선보이고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가가 하는 말이 2년 전만 해도 AI 모델이 갈수록 대형화하면서 더 많은 칩을 쓰고 있으면 더 좋은 AI가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그 당시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AI 칩만 제한하면 되겠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적은 AI를 쓰고도 효율적으로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AI 칩이 지금 가장 비싸게 팔리고 중국에 2배를 받고 판다고 하잖아요, 가격을. 그리고 제일 많이 사주는 데가 중국인데 앞으로 중국에서 지금 이 기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미국의 엔비디아의 AI 칩을 계속 더 많이 더 비싸게 사주는 거는 조금씩 변하겠죠. AI 기술도 바뀌고요. 이런 게 있는데 더구나 G7이 점점 이번 합의 때 뭘 했습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에 대해서 중국을 규제하자고 이번에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H100이나 H800을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고 있지만 앞으로는 요거 가지고 중국이 또 뭔가 만들어낸다면 요것도 못 팔게 할 거 아니에요. 갈수록 엔비디아에 가장 비싸게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인 중국을 계속 G7부터 해서 미국이 지금 시장을 죽이려고 하니까 젠슨 황이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요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빅테크들도 그러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인 기조가 지금 챗 GPT에 대해서 너무 지금 거품이 많이 낀 것이 보면은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챗 GPT 작동하는데 고성능 서버가 필요해서 하루 운영비가 9억 원씩 나오거든요. 서버 운영비와 전력 사용료 어마어마하게 환경오염도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비트코인 최고라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금 합니다. 오픈 AI가 서비스 상업화를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올해 3만 개 더 추가 주문한다고 하는데 하루 운영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뭐 하루에 뭐 질문 4개를 한다 그 사이트에서 챗 GPT에서 할 때도 그때도 그거를 답을 내놓기 위해서 얘네들이 돈이 전기료랑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다 하지만 사실은 얘네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우리들 개인 빅데이터와 정보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쟤네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직 AI 하나에만 지금 엔비디아는 의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AI 말고 다른 아까 말한 개인 PC나 다른 어떤 엔비디아에서 내놓는 반도체가 지금 자동차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그래픽 카드인데 얘네들 보면은 TSMC에서 하는 말이 이번 반도체 산업 침체가 이전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원래는 금년 상반기에 뭐 바로 저기 반도체 반등할 거다 했는데 침체가 더 오래 갈 것 같다고 TSMC도 얘기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반드시 반등한다고 지금 말들 하는데 이것도 요새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수요가 적어지고 공급은 과잉이 됐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젠슨 황은 은근히 앞으로 빅테크나 중국 시장이 계속 지금처럼 인공지능 칩을 계속 앞으로도 사줄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물론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그것만 이렇게 손가락 빨고 앞으로 그거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은 AI 거기에서 GPU로서 지금 그래픽 카드의 GPU로서 병렬 구조인 요걸로 엔비디아가 지금 경쟁자가 없지만 사실 인텔의 칩 있죠. CPU 그것이 AI 추론 부분에서 인텔이 이제 그거를 나눠 가지고 있는데 CPU죠. GPU가 아니라 CPU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뭡니까? AMD 아니면은 저기 인텔이잖아요. 컴퓨터 저기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알죠?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쪽에서도 CPU 쪽에서도 자기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그쪽을 개발해서 사업을 늘려가겠다 발표를 했어요. 자꾸 자기들도 이제 더 먹고 살 길, 시장이 위축되는 거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그동안은 엔비디아는 손 안 대고 빅테크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앞으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늘려가겠다.
이렇게 시장을 다른 분야를 더 개척하겠다고 지금 엔비디아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챗 GPT 열풍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 그 지금 S&P부터 해서 나스닥 삭스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얼마나 반등했고 어떤 일이 생겼나 봤는데, 요거 기억들 하시나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 벤처가 그냥 3월 달이었죠. 3월 초에 다 올라오는데,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인공지능이라고 막 거기 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주식들이 막 펌핑이 됐었죠. 근데 그게 제가 그 예전 그 NFT나 그 비트코인 그 시장에 그 놀면서 돈 버는 NFT 시장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뭡니까? 옥석이 가려질 거다. AI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늙은이도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어서 저 판교 가가지고 좀 아는 애들 돈 많이 줄 텐게 해갖고 두세 명 데려다가 사무실 하나 차리고 AI로 뭐 개발하겠다. 그때 NFT 시장이 그랬었죠. 게임 시장이 그랬었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저기 돈 주가 펌핑 되거든요. 그거 헤쳐먹을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구나 다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몇 개의 빅테크 두세 개, 한두 개로 저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저기 사실 그렇게 거품만 있는 애들은 다 가라앉으니까 빅테크 뭐가 좋다 하고 이미 저기 막 그런 것이 뭐 오픈 AI처럼 새로운 저기 스타트업이라들 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들 고수니까 금방 또 털고 나오실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두 달 전에 했던 말이 결국은 5월 9일 기사인데요. 나왔습니다. 보시면 사업 계획도 안 본다. 챗 GPT 열풍에 AI 스타트업 투자가 몰렸었다. 1분기에 미국 전체의 벤처 투자금은 유동성이 없으니까 55% 반토막이 났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 AI 관련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다. 그래서 아직 수익 창출이나 사업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데도 대규모 자금이 이리 쏠려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다 하는 말이 영화 제작부터 서비스, 식료품 배달까지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안 끼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잘 될 거다 하니까 거기로 경험도 없고 AI 연구자들도 뭣도 모르면서 무조건 창업에 나서가지고 다 그랬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AI 테마에 올라탔던 그 당시에 가장 한 두어 달 전에 3월 달만 해도 대단한 애들이다. 얘네들이 제2의 오픈 AI다 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던 회사도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했다 이겁니다. 너무 고평가돼서 거품 빠졌다는 거죠. 두 달 만에. 1월에만 77.4% 급등했고 2월에 13.8% 그리고 3월에 마지막으로 48.7% 뻥 올랐는데 이제 종점을 찍은 후에 하락세로 돼서 반토막 났다 그 얘기입니다. 왜 반토막이 났냐?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으면서 자기들 말로는 매출이 앞으로 그래서 꾸준히 늘 거라고 하는데 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고객들도 이 AI를 쓰게 되면 얘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매출에 뭐 변화가 오거나 자기들 사업에 도움이 될 줄 알고 갖다 썼는데 두어 달 써본 게 아무 뭐가 없는데 해가지고 다시 구독 안 하고 안 쓴다 이거죠. 그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50%까지 반등하고 한 거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건 또 언제 기사예요? 이것도 5월 8일 기사인데요. 보니까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 4월 5월 하면서 뭐라고 했더니 AI라는 말을 자기네 회사도 AI를 응용해서 뭘 할 거다라는 말이 총 1072건의 언급이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컨퍼런스 콜을 마친 대부분 S&P 500 기업 10개 중에 8개, 80%가 아니 무슨 갑자기 AI 회사 지금 오픈 AI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엔비디아 나오고 지금 그 다음에 구글 나오고 또 따라서 몇 개 나왔는데
갑자기 S&P 500 기업의 80%가 우리도 AI 다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주가들이 2분기 때부터 그럼 니네 AI 덕분에 먼저 좀 좋아지겠네 해가지고 거품이 좀 살짝씩 다 꼈다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그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전도사였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1분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AI 설명하는데 6분이나 시간을 들였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S&P가 1, 2, 3, 4, 5월까지 지금까지 올해 9%를 상승했는데 AI가 없었으면 AI 관련 기업들 딱 빼고 전체 평균을 내니까 오히려 10%가 빠졌답니다. AI가 20% 올려놓은 거예요. 억지로. 근데 AI에서 아직 매출은 안 나왔고 사실 앞으로 이렇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하나의 기업만 가지고 실제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매출이 어떻게 될 건가 빅테크의 엔비디아를 대신하는 자체 칩 개발 소식과 중국과의 디커플링 압박으로 반도체 시장, AI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도 지금 보자 이겁니다. 거기에 지금 8월까지 오게 될 거시경제적 다가오고 있는 회색 코뿔소나 블랙스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 지금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여기서 지금 뻥 떠서 정고점 돌파 들어가자 라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 들어가셔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고요. 오픈 AI 샘 알트먼이네요. 지난해 오픈 AI 손실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돈 먹는 하마입니다. 예. 왜냐면은 오픈 AI가 운영비도 많이 들지만 하루에 9억씩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순전히 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순전히 그 뭐 엔비디아 뭐 그 중형작값 한 대씩 그래픽카드 사갖고 오는 그 값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 아니라 하루에 그 돌리는데. 근데 지금 오픈 AI가 그것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도 엄청 많이 데려와서 지금 일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모델들 그런데도 지금 챗 GPT가 완성된 건가요? 아시잖아요. 이 챗 GPT가 지금 가서 물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같이 질문 이렇게 많이 재미로 해본 분들은 요게 좀 쓸만하다, 써먹을 수 있다 되려면요 1년에서 2년 가야 됩니다. 앞으로 1년, 2년 동안 돈만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더 크게. 예. 그래서 지금 올해 2월에 유료 버전, 챗 GPT 유료 버전을 선보이면서 매출이 막 거의 사람들이 재미로 막 써보니까 많이 늘고 있지만 나가는 비용은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샘 알트먼 얘조차도 얘가 제일 지네 회사 사정 잘 아는 애죠. 얘기를 하는데 공식 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비공식 석상에서 비공개 석상에서 한 얘기가 지금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 투자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일반적인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좀 쓸만한 챗 GPT라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금방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향후 몇 년간 진짜 쓸만한 AI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 작업 맥도날드에서 주문받고 뭐 하고 그런 거 말고요. 대신 뭐 회사에서 통계 내주고 뭐 해주고 뭐 서버 뭐 관리해주고 그런 거 말고 단순 그런 작업들 말고 정말 쓸만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되려면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계속 더 받아야 된다. 라고 그의 동료들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AI가 지금 핵폭풍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 이 거품은 한번 빠지는 거를 기다렸다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런 의견도 있구나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현실적인 시장에서 보는 CEO 젠슨왕이 고민하는 지금 일들이 앞으로 지금 은근히 속으로 걱정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고요.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시리즈로 뭐 10시간짜리 나가니까요. 딱 2줄만 얘기하겠습니다. AI 문제는 지금 규제입니다. 규제. 이미 EU에서부터 해서 규제가 나오고 있죠. 놔두면 이게
미래에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규제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규제가 오게 되면 지금처럼 AI 미래가 그만한 매출과 어떤 큰 발전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가 있죠. AI가 지금 해주는 게 뭡니까? 다 모든 데 다 가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걸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그림 챗으로 지금 챗봇처럼 얘기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주는 거하고 딱 두 가지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영상 만들어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근데 기본의 사람들이 쓴 어떤 그 문서와 기본의 사람들이 열심히 그린 그림들 갖다가 그거를 데이터로 해서 자기가 그거 베끼고 변형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저작권은 전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죠. 새로운 기술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본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뭐 막 난리를 치게 되면 그때는 저작권이고 뭐고 뭐 할 새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시간이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저작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AI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저작권비를 어마어마하게 또 지불을 해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 보안 문제. 요거에 대해서 또 지금 제가 아까 삼성의 예를 들었지만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들 보안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만족시켜 주려면은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만큼 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또 새롭게 내놔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꼴이 암호화폐하고 꼴이 비슷하죠. 왜 비슷하냐면 암호화폐도 처음 비트코인 최고점 찍을 때 그때까지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암호화폐가 내려오기 시작한 건 뭡니까? 결국은 그 시중의 유동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고 금리 인상하면서 그리고 그것보다도 제가 암호화폐 그 전에 몇 번 이제 작년부터 가끔 얘기할 때 제가 영상이나 글에서 다뤘던 게 뭐냐면은 기축통화의 어떤 패권에서 지금 중앙정부의 통화정책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간화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거는 지금 그 대마초 피면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그 무정부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새로운 그 뭐라고 합니까? 이상사회를 꿈꾸는 젊은 히피 친구들의 그쪽에서 그 난 잭 도시나 일론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 거기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친구들의 어떤 이상향입니다. 사회를 완전 뒤집어 엎겠다는 혁명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애로사항에 꼽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 끝까지 살아남아도 중앙정부에서는 CBDC로 간다는 거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실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CBDC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점점 더 전 세계에서 CBDC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죽이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크는 거는 이제 온실 속의 화초로 관리가 되면서 예전만큼은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남더라도.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제가 시작되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암호화폐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AI는 아직 그 규제가 시작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AI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작권도 그러고요. 기업 보안도 그러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다 AI에 대한 장밋빛 미래만 꿈꾸죠. 피해자가 나올 때부터 AI에 대한 불만이 오면서 사회적 여론이 뒤바뀔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다들 AI의 전망에 대한 환상에서 한 번쯤은 꿈에서 깨면서 주가가 조정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악영향에 따른 사회적 여론. 첫 번째는 뭘까요? 일자리죠. 지금 샘 알트만이 엉성한 지금 AI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으면서 사회가 다 막 장밋빛으로 변할 것처럼 다 분위기 만들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일자리 지금 뺏기게 되는 사람들 지금 불만이 이제 그게 나올 때가 정치권으로 밀려 나올 때가 곧 올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챗 GPT 내놓지만 않았으면 몇 년은 더 일할 직장에서 지금 잘리는 사람들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굉장히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정치인들한테 전달되고 이것이 이제 기업 CEO들과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오지만 앞으로 점점 개인정보 침해와 가짜뉴스, 선거에 뭐 악용될 거 그런 얘기 벌써 우려가 나오죠. 그런 일들이 한 번씩 터지게 되면 지금 얼마 전에 그 펜타곤에 지금 뭐 테러가 나서 뭐
빵 터진 것 때문에 증시가 한번 출렁한 거 있었는데 그게 AI가 그린 가짜 그림이었죠. 자, 요런 것들이 지금 한 번, 두 번 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당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피해당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누군가 하게 될 겁니다. 그거 어디다 합니까? AI 빅테크 회사에 하는 겁니다. 그러죠? 요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고 인류 위험, 뭐 핵전쟁 위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전 구글 CEO까지 나와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미 이 AI를 수년 동안 연구한 가장 그 최전선에 있던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안 줄 거고 개인정보에 문제가 될 거고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다 뺏길 거고 인류의 실질적인 인류 말살의 위협이 될 거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부작용들이 개인들이 지금은 뭐 다들 야 챗 GPT AI 세상 내 돈 가져갔어 그러고 있지만 불만이 사람들 마음이 조금씩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바뀌면서 시장에 영향이 오는 때가 한 번쯤은 오겠죠. 이런 거는 뭐 먼 미래의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전체 시장에서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적어도 8월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전체의 모습도 어떤 방향이다, 롱이다, 숏이다 8월까지 기다려보자고요. 그냥 요새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엊그제까지 비가 왔었죠. 근데 이제 또 막다가 지금 또 이번 주말에 그 저기 부처님 오신 날 때 또 폭우가 좀 올 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가 올 때 저녁에 이제 그 요즘 말로 중2병이라고 하죠. 요즘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 락 발라드 한창 그 메탈 락이나 뭐 저기 헤비 메탈이나 뭐 그런 거 많이들 저기 뭐 비주얼 락부터 글램 락부터 해가지고 락의 시대가 좀 있었죠 예전에. 근데 중2병처럼 혼자 뭐 대단한 저기 뭐라도 된 것처럼. 근데 그 중에 이제 원 히트 원더까지는 아니지만 대박은 아니고 중박 정도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아는 사람만 아는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킹덤 컴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 노래 하나만 조금 히트를 쳤었어요. What Love Can Be라는 건데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라고 바꿔봤습니다. 요거 한번 저녁에 좀 쌀쌀하고 이제 비 올라고 좀 습하면서 구름 끼면서 바람 불고 할 때 혼자 이렇게 맥주 한 잔 금요일 밤에 마시면서 혼자 중2병에 빠져 드실 때 들으시면 아주 그 마음을 아주 처절하게 울리는 그 락 메탈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